근데 그 창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인고의 나날의 고통. 그런데 그 고통을 견뎌내니까 가치가 생겼습니다. 그 가치가 캔디, 달콤해졌죠. C, change, challenge. 뭐 굉장히 많죠. create. A, ability가 업돼야 됩니다. N, network, connected. 그게 new value도 있는 거죠. 그게 뭐냐? D, 달러. Y, young person 아니면 young people이 young employment가 생겨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?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 캔디처럼 뭐가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돈 들여가지고 가는 걸 할 방법이 없는 거죠. 아까 3만 불로 바로 가려고 그러면은 투자 다 된 곳에서 뽑아내면 되는 거죠. 그 뽑아내는 방법은 이미 투자된 지식을 투자하자. 그래가지고 새로운 산업도 일으키고 또 기존의 것도 새로운 가치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선진국 산업 구조로 가려고 그러면 지식 서비스, 요 다이아몬드를 좀 살려야 되겠다. 뭐 이런 생각이고요. 그러면 이제 야 지식 서비스 뭐냐? 이게 질문이 딱 하면 답이 이게 나옵니다. 그 중에 연구개발 동향이라든가 연구개발 활동이 들어가고 고급 인력이 투입이 되고 ICT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는 뭐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뭐 지식 융합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복잡하고요. 야 기존의 골프 산업인데 서비스를 좀 융합해가지고 딱 했더니만 스크린 골프라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생기는 거죠. 서점에다가 또 여러 또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A 서비스, B 서비스, D 서비스 막 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고민해가지고 막 했는 그 강자가 아마존이죠. 그런데 아마존이 생기니까 서점 몇 개하고는 막 잽이 안 되는 엄청난 산업이 육성된 거 아닙니까? 고용은 엄청나죠. 또 이런 거 기존의 제품 정수기인데 정수기에다가 렌탈 서비스 같은 걸 좀 했더니만 매출이 10년 사이에 500배, 죄송합니다. 500% 늘어나고 고용이 코디가 18,000명인가요? 16,000명. 이런 것들이다. 이런 것들 내가 지원하면 그 이후에 이런 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지원해 주겠습니다. 이런 입장이죠. 그러면 이제 저희들 그 R&D 방향을 보면은 13년 큰 이슈가 서비스 산업에도 신기술 확산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. 뭐 오늘 조 교수님 했던 IT UX라든가 이런 부분. 또 최근에 이제 FTA가 되면서 야 자동차 이런 것들 눈에 보이니까 공격과 방어가 명확해집니다. 그런데 지식이 달린 서비스는 어디서 뭐가 올지 지금 암호가지 어디에 뭐가 올지 모른다. 그리고 서비스가 이제 국제적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애플을 이야기하고 뭐 다 이야기하는 서비스 페이스북이든 이런 분들이 벌써 레벨이 글로벌에 와 있는 거죠. 우리가 그 이하를 만들면 백날 만들어도 안 된다 뭐 이런 거와 최근에 이 서비스의 중요한 그 부분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니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서비스 산업 기본법하고 국가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앞으로 R&D를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가 13년도에 이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여전히 기반 기술이 없더라. 서비스에 좀 써보려고 그러면 뭐 조 교수님 같은 이런 기반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확보해서 그 연구 결과물을 많이 전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서비스 지향 지식 서비스 과제를 좀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뭘까 이래 고민해서 최근에 뭐 의료 서비스 왜냐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특히 또 FDA 대응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최근에 또 뭐 저희들이 기상하고 또 융합해서 태풍이 불어왔을 때 뭐 이런 걸 예단을 어떻게 하고 뭐 1년 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이제 경영하고 융합하는 부분이라든가 스포츠도 우리나라가 뭐 4대 스포츠 뭐 이런 걸 유치를 했다는데 외국에서 뭔가 그거 어떻게 유치하고 어떤 식으로 실행하고 뭐 그런 거 정보 좀 주세요 하면 줄 정보가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노하우가 엄청난 것인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마켓과 마켓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그 의료복지 중심의 이제 현황을 우리가 과제가 한 25개 있는데 장롱년 인지능력 측정기술 아까 전에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 중에서 아주 초보적인 거를 끄집어내서
제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여기 이제 키스트에서 하고 있는데, 한국에서 치매를 발견하고 병원에 가는 기간이 2.7년인데 선진국에서는 1.4년밖에 안 걸린다. 이거면 빠르면 빠를수록 뭐가 좋으냐? 그 사람의 유지를 시키거나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너무 늦게 오니까 이거는 뭐 손도 못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인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? 그리고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당신은 치매 위험이 있으니 이거 훈련을 시켜가지고 좀 개선을 해라. 근데 그것은 말이 돼?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벌써 이런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건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고, 뭐 그 중에 하나 햄버거 만들기 같으면은 이제 이게 컴퓨터가 저 테이블에 있는데 또 테이블 위에 토이 같은 게 있어서 그 컨텐츠하고 뭐 빵을 햄버거를 만들면은 뭐 순서를 틀리게 하면 뭐 좀 경고를 좀 준다든가 뭐 이런 관계의 일들을 하고 있고, 시범 사업을 해서 그러면 이건 누군가 써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? 이분들이 그 의료복지재단이나 그 건강보험 관련하는 쪽하고 해서 이것을 실제 서비스를 하기 전에 우리 뭐 건강검진할 때 뭐 많이 받지 않습니까? 이럴 때 한 꼭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뭐 만성 질환자를 위해서 뭐 멀티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건강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. 또 최근에 제가 내년에 이런 걸 할 것 같은데요. 그 암 환자 웰리스 케어를 위한 스마트 콘텐츠 기반 전문 관리 서비스 기술인데, 이것은 제목만 들어서는 좀 그런데 실제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다 하고 퇴원을 딱 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운동 관리는 어떻게 하고, 음식은 어떻게 먹고, 또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고,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데, 진짜 그런 일 당하신 분들은 우울증과 굉장히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런데 물으려 그러면은 묻는데 만나는데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만나기 위한 만남을 먼저 가지는데도 한 달이 걸리고,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. 그러면 그것을 우리 기술자가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해 줄까? 그러면은 암에 대한 컨텐츠가 산업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좀 미래 붐인데, 최근에 제가 어디서 세미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봤더니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 탑승 서비스 개선. 뭐 이게 이제 교통하고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융합이 된 거겠죠.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뭘 하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회적 구조가 변하고 있고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텔레비전도 이제 대형화되고 있고, 이렇다면 집에는 혼자 살고, 그러면 텔레비전과 이걸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? 그러면 상황에 따라 TV 콘텐츠를 제공한다든가, 한 시간 보고 나서는 뭐, 자, 따라해보세요 라고 뭐 한다든가, 그 행위를 보고,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,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? 그러면서 좀 더 나가가면은, 앞으로 뭐 메디컬 센터나 뭐 선시티 같은 이런 도시를 만들 때 이런 구조가 됐을 때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랬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을 해서 빨간색을 했는데, 불편한 진실이 있다.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대소변을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이게 뭐 그걸 센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수집하고 처방하고,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병력에 따라서 음식물 또 이제 만들어 먹는데, 또 그게 이제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음식물이 있고, 그게 그 음식이 없으면은 어떤 음식물 대행 서비스 하는데 일단 요청도 하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는데,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. 냉장고를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높일까? 이 말은 우리 핸드폰 공짜로 주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냉장고를 공짜로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거죠. 그리고 음식 배달 사업이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건데, 가장 문제되는 그 대소변에 있는 그 정보를 입수하는 그 센서가 없습니다. 이거를 만들기,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온도계, 정확한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런 거 제가 있으면 거부가 되죠, 거부가. 그리고 오늘 뭐 이상무 PD님 안 오셨는데, 뭐 최근에 이제
이 로봇 아까 같이 말씀드린 선시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메디칼 그런 타운이 생겼을 때 진짜 기술을 어떻게 넣어서 요소요소에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있고 실제 그런 R&D를 이분은 하고 있죠.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이제 PD들이 28분 있으니까 세계 어떤 나라에 가도 PD가 이런 방에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.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야 우리 앞으로 이래 될 텐데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희들의 그럼 의료복지 서비스 쪽은 뭘 할 수 있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로봇 하시는 분은 수술용 로봇과 장애 노약 지원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분만 생각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합쳐서 뭘 할 수 있을까. 아까 최영진 PD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노를 하시니까 뭐 스마트 패치로 그 노인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뭐 항생제 같은 거를 주사를 맞지 않고도 쉽게 할 방법은 없을까? 또는 그 초경량으로 나노 스킬을 이용해서 뭘 할 방법은 없을까? 뭐 이런 걸 고민할 수 있고요. 저는 뭐 이렇게 적긴 적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뭐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통합적 관점으로 고민해야 같이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. 뭐 이런 입장을 최근에 저희들이 PD들이 모여서 PD 포럼을 하면서 이제 따뜻한 R&D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보자. 돈은 없지만 정부에 한번 제안해봐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고요.